아, 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시네요. 네, 저도 정확하게 시간 맞춰 보겠습니다. 저는 서촌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서촌이라는 지역 거의 뭐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지금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뭐 굉장히 핫플레이스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곳인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 이게 뭘로 넘기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상업 활동하는 어떤 자영업자이기 이전에 지역문화 기획자라는 그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될 어떤 그런 효과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적 활동에서 사실 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상업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돈을 버는 것이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뭐 나눠주거나 그런 것들을 뭐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배치되는 어떤 개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이 서촌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2008년도부터 동네를 기록하는 일을 이렇게 취미로 시작을 했었어요. 평범한 그냥 직장 생활인이었고요. 뭐 제가 그곳에서 뭐 장사를 한다거나 뭐 그곳에서 뭐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질 못했었는데요. 서촌이라는 곳이 점점 이렇게 뭐 1박 2일, 뭐 러닝맨 이런 어떤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방문하는 그런 장소들이 뭐 아마 이 삼계탕은 이 사진만 봐도 어딘지 아시는 분들 막 계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참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었고 이렇게 많이 가서 먹었었던 음식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냥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단순히 얼마 전에 생긴 예쁜 카페 뭐 그냥 가볼 만한 장소 그냥 젊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 올리기 좋은 장소들 이런 곳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의 등장에 뭐 싫지는 않았지만 그런 곳들이 동네 주민으로 소개되는 어떤 그런 관점에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그 이제 저희 동네에 영업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어떤 한 자영업자가 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사람들이 서촌 게시판에다가 올린 거예요. 뭐 미안한데 서촌 다 먹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올렸는데 뭐 밑에는 이제 친구들이 댓글을 달는 거니까 살포시 먹어 뭐 잘 먹어 맛있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동네에서 애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댓글이더라고요. 불편한 글이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이제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그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영업장은 거의 다 폐업 상태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지역 감정이라는 것을 읽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이 실수와 이 잘못으로 다가온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점점 이런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주인 행세로 인해서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거나 원래 그곳에서 머물렀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서 막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자기 지역을 비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현상들에서 만성 피로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뭐 자영업자라는 길을 전혀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절대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예전부터 양복점을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그 자영업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인으로서만 이렇게 삶을 마감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의 문제더라고요.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록적인 사례를 찾아보던 중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던 이 사례가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도너츠 가게 이제 그 미국에서 도너츠 가게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분식점 같은 그 편안하게 가가지고 한 끼 때우거나 뭐 커피 마시고 가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이제 뭐 크리스피 도넛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그런 곳들도 굉장히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미시건의 지역에서 그곳에 자주 가던 어떤 단골 손님들이 그 도너츠 가게를 인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도너츠 가게가 점점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 위기에 있었는데 그 자주 가던 어떤 경찰관들, 뭐 영화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경찰관들이 밤에 당 떨어지니까 막 가가지고 커피하고 도너츠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야 되는 곳이 사라지면은 자기네들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가 사라지는 게 아쉬워. 우리 동네 오래된 곳 혹은 내가 자주 가던 단골 가게, 내가 자주 가던 그런 어떤 페이보릿 장소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어쩔 수 없네. 아쉽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왜 그런 것들을 한번 살려볼 생각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례를 보면서 저도 우리 동네에 내가 이런 어떤 장소들이 있으면은 살리려는 노력이라도 한번 해봐야 아쉽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희 동네에 그 오래된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제가 되게 자주 가던 오락실이었는데 이 동네 할머니께서 이 운영하던 오락실인데, 오락실이 예전에 이런 오락실들이 동네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응답하라 1988에서 막 정봉이가 막 올림픽하고 막 그런 오락실, 진짜 옛날 오락실인데요. 굉장히 많이 제가 자주 가던 단골 손님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막 지금까지 가끔씩 가가지고 오락도 한판 하고 할머니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런 장소였는데, 뭐 다 이런 모습이었죠. 막 남녀노소가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어린아이, 뭐 청년 이런 친구들이 같이 한판 붙기도 하고, 붙다가 막 어린애가 너무 잘하면 막 체어샷 날리기도 하고, 막 실제로 막 굉장히 그런 어떤 오프라인에서 현피 뜨는 그런 어떤 문화가 이제 이 예전에 오락실부터 파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딱 집에 가는 중에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이게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뭔가 쎄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오락기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오락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갔었던 그 오락실, 오락기가 빠져 있는 걸 보고 마음 한켠에 무언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어떤 느낌을, 휑한 느낌을 받았죠. 뭐 여러분들도 자주 가시는 카페라든지 뭐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장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들이 없어지면 받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할머니께서 아주 중요하신 분이셨는데 제 인생에선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결혼은 어떤 여자애랑 해라, 뭐 명절에는 가면은 세뱃돈 주고, 세뱃돈 100원 주셨어요. 그럼 100원 받고 바로 입장해가지고 그걸로 오락하고, 이제 마중물이죠.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제 세뱃돈 넣는 건데, 할머니께서 이게 사람을 낚을 줄 아는 그런 어떤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께서 저한테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주셨었는데, 이 할머니가 특히 또 철권 고수셨어요. 철권 고수. 할머니께서,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50년은 멀었다 .jpg.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송이들이 할머니에게 이제 철권을 도전했다가 지금 이제 발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표정인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었던 거예요, 이곳이. 청소년기에 뭐 어디 가서 놀 곳 없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돈 없어도 뒤에서 구경하고, 그냥 오락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뒤에 실이라는 단어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공간. 이 공간이라는 곳이 주는 커뮤니티적 역할에 저는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럼 이곳이 없어지면은 갈 곳 없는 나, 혹은 동네 꼬마애들, 혹은 어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곳들을 한번 내가 살려보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영업자의 길을 우연히 이렇게 걷게 된 건데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아마 여기에서 뭐 이런 어떤 관련 기사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서촌에 있는 오락실을 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애초에 약간 쫄아가지고 얼마 정도 모으면 사람들이 도와줄까? 그래서 한 300만 원? 아니야, 300만 원 가지고 오락기 택도 없어. 그래서 400만 원 가지고 뭐 이렇게 딱 쓰고 서촌의 오래된 오락실을 지켜냅시다.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쪽팔려고 하고 다음날 잤거든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 글이 굉장히 많이 리트윗이 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수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동네에 관심도 없는 작은 공간의 이야기였지만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오락이라는 기억, 혹은 오락실에서의 추억, 혹은
이 할머니에 대한 추억까지도 이분은 이제 누구냐면은 그 한 게임 창업자신데 지금 이제 베어베터라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나라 IT계 굉장히 거물이시고 부자이신데 이분께서 네이버를 한 게임을 창업할 때 이 가장 자극이 됐었던 게 어렸을 때 했었던 갤러그라는 오락이었대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성공하거나 성공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에는 자신의 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자신이 자라온 것, 자신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막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분에 넘치는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 오락실이라는 곳을 이렇게 막 복원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개념이죠. 지금 뭐 PC방, 스마트폰,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어떤 게임기의 트렌드에서 거꾸로 간다라는 거니까. 근데 보시면은 막 작년에 이제 복원했을 때 막 메르스 걸렸는데 애들 와가지고 막 게임하고 있고 막 더 이상 이제 여자분들과 같이 카페에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그런 이 넥타이 부대들이 신나게 와가지고 막 점심시간에서 게임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이제 막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데 오히려 아빠가 막 무릎에 앉혀놓고 막 게임을 알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 내가 주목했었던 그런 어떤 커뮤니티라는 그 공간적 개념에서 먹혔었던 주요했었던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성공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간과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이제 오락실을 접고 내려가셨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들의 가족이나 뭐 어떤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분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쪽에 있는 가족들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용오락실이 원래 이름인데 용오락실이라는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아, 내가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인처럼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주민들의 보듬어주고 감싸 안고 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년 뒤에 지금 이제 오락실을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1년 전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받았는데 나중에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을 받은 거예요. 그 손자분 되시는 분한테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너한테 미워했었던 말 했다라는 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오락실에서 찍었었던 사진을 쓰고 싶은데 자기가 한 장도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되게 훈훈한 결말로 끝났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이 과정이나 변화가 없었더라면은 아마 정말 지지를 원했었던 그쪽 가족들, 정말 그 할머니의 공간을 살려내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가족들한테는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이어져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감정들을 캐치하고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나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오락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정말로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장소들을 서촌에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수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아는 그런 어떤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공간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만들고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이게 왜 자꾸 이게 빔 프로젝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파워포인트.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업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은 좀 더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지속 유지 가능한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지역으로 얻은 수익을 저는 재분배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오락실이나 다른 활동으로 얻은 수입들을 이제 지역에서 소식지를 만드는 일에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뭐 다른 수입들, 뭐 다른 지역들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에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사랑받는 그런 어떤 상업행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